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베트남에게 삼성이 최근 통쾌한 한 방을 날려버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가슴에 사이다를 안겨주었습니다. 삼성은 단연 베트남 최고 기업 중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삼성은 베트남 총 GDP의 25%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데다 삼성 베트남 수출액은 무려 베트남의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는 총 8개의 삼성법인이 있으며 삼성의 이 8개 공장이 작년엔 무려 118억 달러 이익에 33%를 기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삼성 공장인 타이의회는 거의 230억 달러의 매출과 17억 달러의 이익을 기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시설은 현재 등록 자본금이 75억 달러가 넘는 삼성의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 공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와 갤럭시 Z 플립 등 폴더블 폰을 생산하고 있죠. 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TV, 청소기 등 핵심 가전제품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작년을 기준으로 삼성의 베트남 투자액은 약 24조 원에 달했습니다. 2008년에 투자했던 6.7억 달러와 비교하면 27배나 늘은 수치인데요. 그 결과 삼성은 베트남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며 많은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한마디로 삼성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17만 명에 달하는 현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은 베트남 수출의 25%를 차지할 만큼 베트남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이 직접 고용한 17만 명의 베트남 근로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 연령은 25세에 대졸이 4%, 전문대졸이 7%, 그리고 나머지 89%는 고졸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젊고 유능한 인력들이 삼성전자 공장에 모여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특히 17만 명의 젊은이들을 위한 삼성만의 복지와 시설도 엄청나다고 알려집니다. 우선 선의식당은 3만석 규모의 12가지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며 820대의 통근버스로 약 4만 명을 수송하고 2만 3천여 명은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2만 1,000명은 걸어서 출퇴근을 하며 나머지 3만 명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데 기숙사도 굉장한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고 소문이 자자한데요. 이처럼 베트남의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삼성은 얼마 전 기획투자부 장관을 만나 경제협력에 관해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이 대담에서는 꽤 충격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바로 베트남 당국이 삼성전자의 기술을 원한다며 속마음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삼성전자 덕분에 베트남의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 수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 덕분에 삼성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현지인들이 많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요청사항은 베트남 기업도 기술을 배워 부품과 소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삼성이 도와주길 희망한다는 점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미래기술 분야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자국 기업에게도 전수되길 희망한다고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삼성전자는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해야 했는데요. 실제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절반이 핵심 기술 유출이나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기술 유출 또는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54.6%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기술 유출의 우려와 더불어 베트남 현지인 근로자들의 잦은 불법 파업 때문에 삼성전자는 매번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현지인 근로자 1,000여 명은 점심 식사를 개선하고 월급을 올려달라며 파업에 나서는가 하면 한 여성 근로자는 수당이 경력자와 신입이 같아 불만이라고 했는데요. 베트남에 진출한 순간부터 이런 파업에 시달려왔던 삼성전자는 결국 삼성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B 공장을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 A씨는 지난주에 베트남 B 공장 철수 명령을 받고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짐을 싸야 하는 직원은 현지인 포함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삼성법인을 위해 베트남으로 이사까지 한 직원은
한국에 집을 정리하고 가족과 베트남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한국으로 이사를 갖게 됐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철수 명령은 하루아침에 결정난 것은 아니다고 했는데요. 이번 공장 철수 역시 베트남 노동자들의 파업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만 8곳에서 생산과 판매를 하고 연구시설을 운영 중인데요. 박린성과 호치민, 타이 응유엔 등 삼성전자 생산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베트남 경제의 핵심으로 눈부시게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재작년 1월에서 10월까지 삼성전자가 올린 매출은 무려 71조 원이었고 그중 89%는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었죠. 또 최대의 생산기지인 박린성과 타이 응우엔성 두 곳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량은 3억 원대이고 약 60%를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중단된다면 베트남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약 74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베트남 전체 GDP가 2023년 기준 하나로 약 301조 원인데 거의 4분의 1이 삼성전자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베트남에겐 삼성전자가 매우 중요한 고객이자 경제를 지탱해주는 거대한 기둥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이런 베트남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삼성이 베트남을 떠난다는 것은 베트남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지속되어온 불법 파업 등의 상황에 질려버린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지금 베트남 공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선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일반 공장을 철수하고 50여 개의 스마트 팩토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일반 공장과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큰 차이라면 일반 공장은 사람에 의해 운영되고 스마트 팩토리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인데요. 스마트 팩토리야말로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상당히 그럴듯한 대안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확대시키면 베트남 근로자들의 불법 파업도 피할 수 있는 데다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생기기 때문이죠. 또 스마트 팩토리의 장점은 공장 내에서 이뤄지는 전체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똑같은 제품을 같은 시간에 최대한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 이 같은 장점을 삼성전자는 놓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게 된 많은 베트남 국민들은 삼성전자에게 베트남 공장을 철수하는 것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삼성전자 관계자는 베트남 사업 철수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 베트남 생산량을 다른 국가로 이전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에 마음이 매우 다급해진 베트남 총리는 삼성전자에게 양측의 더욱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 총리 본인과 정부 구성원은 삼성의 모든 의견과 제안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발표하며 절실함을 드러냈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17만여 명에게 번듯한 직장을 선사한 삼성에게 무척 고마워해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호치민에 2조 원을 들여 가전공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축구장 100개만한 크기였으나 삼성은 공장 철수와 함께 이 계획도 모두 전면 취소했습니다. 삼성을 상대로 수십 년간 등쳐오던 베트남 근로자들은 툭하면 임금을 올려달라고 공장에 때려부셨고 식당 메뉴를 바꿔달라고 투정을 부렸으며 명절만 되면 보너스를 받고 잠적하기 일쑤였는데요. 이렇게 염치 없는 베트남인들의 계속된 파업과 회사 이탈에 무너지지 않을 기업이 있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이미 베트남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삼성의 결정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대는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는 상징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현대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인데요. 하지만 그 현대가 총소리만 들리지 않을 뿐 태국에서 생사를 가르는 파업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현대는 버티고 버티다 결국 태국 공장에서 손을 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왔는데요. 해당 소식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태국인들은 뒤늦게야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소식인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규모 면에서 따지면 태국 최대 투자국입니다. 최근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이 공격적으로 태국에 투자하면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태국 투자 1위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태국이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현지 노동자들의 파업 때문에 몸살을 앓는 상황인데요. 태국엔 소기업들을 포함해 삼성과 현대, 포스코 등 50여 개의 대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이라 하면 우선적으론 베트남 진출이 1등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하늘길이 자유롭게 열리면서부터 태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죠. 태국 경제부총리는 태국을 단순히 농산물만 파는 나라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면서 바이오 산업과 제조업을 핵심 산업으로 키우는데 한국 기업의 투자를 요청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태국은 세계적 자동차 생산국으로 도약하기를 꿈꾸고 있는데요. 만약 한국 기업이 태국의 자동차 산업에 투자할 경우엔 자국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태국 방콕의 남동쪽 사무프라칸주에서 2026년부터 전기차를 조립 생산할 예정이었는데요. 심지어 공장 1호 전기차 모델은 아이오닉5로 낙점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태국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에서 정책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모델이 바로 아이오닉5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현대는 태국에서 심각한 파업 사태를 맞고 있었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손길이 닿아 있는 태국은 현재 중국과 일본이 점령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푸켓 같은 유명한 여행지에선 중국 여행객 단속을 위해 중국 공안이 순찰을 돌 정도입니다. 그런 중국이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을 일으켜 현대차 파업을 주도한다는 사실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태국에선 현재 많은 한국 기업들이 철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현지 노동자들에게 다른 어느 기업보다 더 나은 봉급과 처우를 해주는 것으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봉급도 그 나라 노동자들 평균 봉급보다 2분의 1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양질의 점심 식사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고 기숙사도 어느 기업보다도 훨씬 좋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야말로 노동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태국 노동자들은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이미 악명 높은 태국의 파업에는 삼성이 먼저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은 태국뿐 아니라 이미 베트남에서도 파업을 치르며 너덜너덜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랜 기간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한 기업 중 큰 성과를 낸 기업은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베트남 인구수가 많긴 하지만 한국의 상품 서비스를 소화하기에 아직은 그 시장이 작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한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화하기에 베트남이나 태국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전해지는데요. 특히 가장 큰 이유로는 바로 베트남인이나 태국인들의 국민성이 비슷한 까닭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잦은 파업을 일삼으며 한국 기업을 상대로 본인들의 욕심을 채워가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런 피해는 앞서 진출한 베트남에서 매우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삼성의 경우를 들어보자면 2021년 당시 베트남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1,500명의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 파업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들은 협상이 불발되자 400여 명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제출해 큰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당시 해외 외신들은 베트남에서 평균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인원이 500명이고 평균 파업일 수는 3일이었으나 대부분의 파업이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많은 파업이 발생한 곳은 단연 한국 기업이었으며 타 기업보다 근무 환경과 복지가 훌륭했음에도 베트남 근로자들의 요구는 점점 더 높아져 간다고 덧붙였죠. 해외 외신들마저 치를 따며 한국 기업의 편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파업 기간이 길어지면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와 국내 산업계 전반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현재 현대차 태국 공장에는 약 200명의 노동자들이 연좌 시위를 벌이면서 네 번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만여 명을 직접 고용해 내수 및 수출용 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관련 하청업체들도 4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죠.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완성차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현지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차근차근 쌓아왔던 고객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이는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 전체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태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태국 사업을 일제히 축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현대차가 2025년 가을까지 태국 현지 공장에서 1000여 명을 해고하고 네팔로 공장을 이전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네팔에서 설립한 조립 공장이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 네팔 현지 매체에 따르면 나왈파라시에 위치한 이 공장은 현대차 소형 SUV 모델인 베뉴 생산을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자동차 산업 도입에 적극적인 네팔 정부와 서남아시아 시장 수요에 대응하려는 현대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네팔 최초의 자동차 조립시설이 설립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현대차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서남아시아 국가에 신규 승용차 조립 공장을 세우고 생산을 개시해 왔는데요. 현대차에 이어 이미 태국인들에게 하객된 삼성전자 역시 네팔 남부지방에 위치한 나왈파라시에서 LED TV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팔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됨에 따라 아예 모든 사업을 네팔로 이전할 거라는 소문이 들리자 태국 노동자들은 그제서야 파업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방콕포스트는 1면과 3면에 걸쳐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제조업이 태국을 떠나게 될 경우 태국의 경제는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담긴 내용이었는데요. 현대와 삼성을 필두로 한 제조업의 대규모 탈출은 태국 경제가 휘청이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 외신들은 보도했죠. 매체는 최근 삼성에 이어 현대마저 태국 사업을 철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현대는 브라질에 이어 네팔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콕포스트의 보도에 태국 현지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현대마저 빠져나가버리면 경제에도 큰 타격이 생기리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태국 정부는 올 들어서도 파업이 속출하자 노동법을 강화하고 노사협상을 도울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낭설로만 떠돌던 현대차의 철수가 점점 현실화되기 시작하자 안일하게 생각했던 태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모양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태국 총리는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하며 투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 외에도 생산 관련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양측이 더욱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 총리 본인과 정부 구성원은 삼성의 모든 의견과 제안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발표하며 절실함을 드러냈죠. 그러나 한국 기업은 현지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에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강력히 예고했는데요. 더는 못 버티겠다. 저렴한 인건비와 베트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믿고 진출했다가 낭패를 봤다. 태국의 잦은 불법 파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조용히 짐을 싸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국은 중국 공산당이 점령한 탓에 일부러 반한 감정을 일으키며 한국 기업의 파업까지 주도한다는 소문이 도는 상황인데요. 태국 총리는 태국을 먹여 살린 나라는 오로지 중국뿐이라면서 자국민을 위해 앞으로 한국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는 폭탄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연 어떻게 된 소식인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DA 사업부는 태국 현지에서 마지막까지 운영하던 생산 공장 라인을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멕시코 티후아나 공장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현지 법인을 청산하거나 합작 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 태국 사업에서 손을 터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재진출 여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국 대기업들이 대다수 현지 사업을 철수하는 가운데 삼성 역시 마지막 남은 태국 공장을 올해 안에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태국을 떠나 더 나은 기회를 찾으러 북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간 태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지만 최근 몇 년간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기업들이 태국인들의 파업 공포에 휩싸이면서 태국 대신 더 저렴한 생산 비용을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한국 대기업의 잇따른 철수는 태국의 경제 전반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도인데요.
따라서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의 철수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한국 기업들이 태국 노동자들에게 학을 뜬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국 노동자들은 한국 기업을 상대로 빈번하게 파업을 벌여왔는데 이런 악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게 문제였죠. 더욱 안타까운 일은 파업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때마다 태국에서 현지 노동자들의 발언권이 점차 강력해지고 말았다는 점인데요. 그들은 임금과 수당 개선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진행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라용 지역에서도 불법 파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라용 인근에서 제조업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은 태국 근로자들의 불법 파업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지 근로자들은 기업이 제시한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인플레를 보상할 만한 임금을 인상하라며 불법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라용에 이어 전국적으로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태국 노동자들의 한국 기업 벗겨먹기가 마치 유행병처럼 돌게 되자 결국 기업들은 하나둘 철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노동자들의 요구가 때로는 과할 때도 있다. 근로자들의 숙련도나 능률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임금이나 수당은 전문 인력 수준으로 받기를 원한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하소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피해는 한국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 애플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애플 라용 공장에는 근로자 약 2만 7천여 명 중 5천 명이 임금과 수당 등의 인상을 요구하며 이틀간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고 전해졌습니다. 라용 공장에서는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데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에 따른 주야간 수당과 연차 수당, 생계 보조비를 지불하라며 파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애플 공장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일부 조건이 아이폰 생산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공장의 아이폰 생산 계획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근로자들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외에 주말에도 밤 9시까지 초과 근무를 한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애플 관계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는 현지 언론 보도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현재 주문량이 밀려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말에도 저녁 7시까지만 근무한다. 사측에서는 이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현지 근로자들은 곧바로 말을 바꿔 주말 격주 휴무와 초과 근무 수당 인상을 다시 한번 요구했는데요. 이와 함께 현장 관리자 교체까지 요구하면서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 경영지원팀 관계자는 이 모든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해 하루 만에 파업을 풀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근로자들은 이러한 협상에도 만족하지 않고 자주 교통비 인상이나 식사 메뉴 개선, 기숙사 설치 등을 주장하며 불법적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가장 많은 파업이 발생한 곳은 단연 한국 기업입니다. 타 기업보다 근무 환경, 복지가 훌륭함에도 점점 더 그들의 요구는 높아져가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태국인들의 한국 엿먹이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을 보이콧하고 중국인만을 환영한다는 모양새를 띄우며 한국인들을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중국인들은 태국 여행 시 비자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이나머니를 무시할 수 없는 태국은 최근 중국인들에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요. 그러자 안 그래도 많았던 중국 여행객들이 무시무시하게 많아지면서 태국은 도리어 중국인 진상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됐습니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일화가 바로 컵라면 회항이었습니다. 중국인 남성이 연인 옆에 앉겠다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승무원에게 뜨거운 컵라면을 던진 사건이었죠. 해당 사건은 태국 방콕공항을 떠나 중국 난징으로 가는 타이 에어아시아에서 벌어졌는데요. 한 중국인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 옆으로 좌석을 바꿔달라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남성은 승무원에게 컵라면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여자친구도 이에 가세해
승무원에게 컵라면을 던졌는데요. 연달아 얼굴에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승무원은 응급조치를 받을 정도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비행기를 폭파해버리겠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다들며 계속 소란을 피웠다고 전해집니다. 이 같은 소동에 비행기는 이륙 1시간여 만에 태국 동무안공항으로 회항했고, 탑승했던 승객 180여 명은 이륙이 5시간이나 늦어져 큰 불편을 겪어야 했죠. 소동을 일으킨 중국인들은 태국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는데요. 비행기 소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태국 푸켓에서 중국으로 돌아온 비행기 안에는 앞자리와 뒷자리에 앉은 중국 여성과 남성이 좌석을 젖히는 문제로 시위를 벌이더니 결국 일행들까지 가세하는 육박전으로 변했는데요. 이들로 인해 비행기 출발은 1시간이 지연됐고 모두 30명이 태국 경찰들에게 연행되면서 난투극은 마무리됐습니다. 참다 못한 태국 언론은 중국 관광객들에 관한 피해를 연이어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언론은 어글리 차이니즈 행태를 집중 보도하며 공중질서 지키기와 매너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태국 시민들은 중국 관광객을 몰아내자는 목소리까지 높이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성과 현대 등 한국 대기업 절반이 불법 파업에 신음하며 철수하겠다고 밝히자 태국 총리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보이콧을 해제하고 불법 파업을 단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상황이죠. 얼마 전 태국 총리는 결의한 발표를 통해 한국 대기업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다며 한국 기업들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업을 주도한 태국 노동자들에겐 엄벌을 처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러나 한국 기업은 이번에 태국이 보여준 행동을 통해서 태국에서는 더 이상의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남들보다 한 걸음 빠른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대기업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인데요. 태국이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한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채울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